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입력 쪽에서 뭐 그 앞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볼티지가 튀었다고 생각하죠. 튀었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튀어서 뭐 변했다가 뭐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뭐 생각하는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가 요 볼티지,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볼티지고 여기가 뭐 VCC에 해당하는 볼티지였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x가 있다고 치면 보통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보통 노멀하게 그쪽에 이제 입력적이고 출력적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 뭐 중간 볼테이지쯤 된다고 치고 VCC고 이렇게 되는 정도라고 하면 중간쯤 볼티지보다 넘는 볼티지가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출력이 하이에서 요 시점에서 5로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시 이걸 다시 터치를 하죠. 다시 하이로 바뀌고 요 시점에서 다시 하이로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이로 터치를 바뀌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이상한 어쩌지? 노이즈가 들어오면 이제 노이즈 그 입력값 때문에 출력이 막 추렁추렁 갑자기 확 변하는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진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이 볼티지가 VCC에 딱 반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이제 CMOS 디바이스라고 하면 NMOS, PMOS의 뭐 어떤 이제 커런트의 차이, 그 기본적으로 뭐 PMOS 같은 경우에는 홀의 모빌리티, 또 NMOS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아주 중요해서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면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크기 때문에 일렉트론도 좀 더 커서 이게 이제 이 볼티지가 약간 시프트가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딱 뭐 보통은 이제 그래서 만약 이걸 맞추려고 하면은 PMOS 사이즈를 이제 3배로 키워가지고 만들고 뭐 등등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볼티지가 딱 중간이 아니고 뭐 위에 아래 어떻게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아웃풋이 튀는 하이 볼티지 같은 로 볼티지 같은 이렇게 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처럼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경우였죠. 우리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스위치 트리거 디바이스를 쓰면 여기 이제 노멀한 경우 그 노멀 인버터였고, 이제 슈미 트리거 인버터라고 하면 얘는 여기 VT 플러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쯤 된다고 치고 VT 마이너스가 이쯤 된다고 치면 여기를 터치를 하면 뭐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슈미 트리거 인버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언제 VT 플러스를 터치하면 이쯤 터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될 때까지는 안 바뀌었다가 이제 한번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VT 마이너스까지 안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쭉 나오겠죠. 물론 이제 모든 디바이스가 깔끔하게 뭐 퀀텀 점프 하듯이 이렇게 볼티지가 바뀌진 않아요.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오스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약간의 오스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인버터를 쓴 것보다는 슈미추어 인버터가 이런 노이즈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노이즈에 따라서 출력이 확 바뀌는, 노이즈를 말하자면 확대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이걸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클락 제너레이터 서킷. 클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로가 계속 나오는
그런 회로죠. 그러니까 하이만 계속 나와서 안 되고 로우만 계속 나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샷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원샷은 잠깐 하이로 갔다가 하이가 이제 말하자면 뭐 쿼자이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에서 좀 있으면 이제 로우로 떨어지죠. 계속적으로 이제 뭐 트리거 신호를 줘서 적당한 신호를 넘겨오면 하이가 만들어지고 좀 있다가 로우가 되고 뭐 이런 어떤 디바이스가 있으면 뭐 그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리거 신호를 또 계속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원샷을 가지고 클락 시그널을 만들 수 없어요. 물론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클락 제너레이터는 사실 이제 퀄츠를 이용한 퀄츠 발전자예요. 퀄츠 뭐 꼭 퀄츠만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물질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물질에 따라서 뭐 어떤 이제 적당한 면으로 그 물질을 이제 크리스탈을 이제 가공을 한 이후에 뭐 면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 요 면을 뭐 말하자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면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바디 다이어고널 뭐 이제 이런 방향을 뭐 여기서 100 방향 뭐 111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있다고 지금 크리스탈이 그냥 큐브 모양이라고 합니다. 큐브 모양 큐브의 어떤 옆면에 해당하는 그런 면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큐브를 이렇게 뭐 잘라서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서 다른 면들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 면들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볼티지를 가해줬을 때 볼티지에 따라서 얘가 뭐 말하자면 수축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또 얘가 약간 아주 굉장히 작은 볼티지 시그널을 만들어내곤 해요. 그걸 이제 레조넌스를 일으킨다고 할 텐데 이제 물질마다 그런 이제 레조넌스를 일으키는 이제 프리퀀시가 다 다른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퀄츠 크리스탈을 이용하고 뭐 그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퀄츠가 제일 싼 크리스탈 중에 하나라서 크리스탈이 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종류의 이제 크리스탈이 다 뭐 그래서 실리콘 같은 실리콘 다루다 보면 잘 깨지죠. 잘 안 다뤄봤겠지만 그러니까 잘 안 깨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단하면서도 싸고 뭐 든든한 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퀄츠라 이제 퀄츠 같은 거 쓰는 건데 그럼 이제 거기에 뭐 몇 볼트 가해주면 그에 따라서 거기서 얘가 레조넌스를 일으키고 그래서 적당한 프리퀀시의 작은 시그널들을 이제 하이 볼티지, 로 볼티지 이렇게 시그널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증폭을 시켜서 볼티지를 키워서 0볼트, 5볼트 뭐 이렇게 나오는 시그널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그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회로적으로 그렇게 비슷한 물론 이제 그 퀄츠 발진자를 가지고 쓰면 보통 수십 메가헤르츠 그 정도의 프리퀀시의 그런 시그널들을 클락 시그널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 메가에서 수십 메가헤르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뭐 빠른 시그널이 뭐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적당한 속도의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그런 회로를 이용을 해서 클락 시그널, 그러니까 하이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그널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립플랍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바이스케일 뭐 제일 처음 플립플랍을 나갈 때도 진도를 나갈 때 제일 처음 위해서 살펴봤었어요. 뭐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그런 이제 상태가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둘 상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립플랍이고 원샷은 모노스테이블한 멀티바이럴. 스테이블한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쿼자이 스테이블한.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머무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진짜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이블 붙여야 돼.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어느 한 상태가 스테이블하면 그 상태가 머물러 있겠죠.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둘 다 쿼자이 스테이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 하이일 때, 로일 때. 그래서 Q가 뭐 있다고 치면 Q가 1일 때, 0일 때 다 스테이블, 완전히 스테이블하진 않아서, 진짜로 스테이블하진 않아서 쿼자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하이였다, 잠시 동안 로였다, 계속 그렇게 되는 그런 이제 멀티바이플레트가 있으면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클락 시그널을 만드는 그런 이제 서킷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얘기는 노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오슬레이트.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클락 펄스를 만드는, 클락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회로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뭐 이제 슈미트리거 같은 이제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 하나는 이제 슈미트리거를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슈미트리거를 이용하지는 않는데 좀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회로들 중에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여태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는 아마 가장 복잡한 회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좀 간단한 것부터. 슈미트리거 오슬레이터라고 불리는 회로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또 슈미트리거 인덕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여기에 입력하고 출력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물론 당연히 뭐가 더 붙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걸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피드백을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저항하고 커패시터하고가 달려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요 값들은 이게 정말 어떤 프리퀀시의 시그널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정해지는 값이 될 거고, 물론 이제 뭐 얘도 뭐 하이로 뭐 VCC 들어가고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 뭐 그렇게 돼서 뒤에는 이제 이런 형태일 거고, 이게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회로예요. 이게 어떻게 동작할 거냐? 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V 아웃 때 이쪽에 이제 볼티지 값이 어떤 값이냐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V 아웃이니까 여기 V 뭐 I라고 한번 해보죠. V I 값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V I가 뭐 예를 들어서 0볼트였다. 생각해보죠. 그럼 V 아웃은 이제 하이 볼티지겠죠. 이게 이제 인버터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0볼트였으면 이게 하이 볼티지일 거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얘가 0볼트고, 얘가 0볼트고,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VCC에 해당하는 볼티지다.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정상적인 이제 여기 이제 인버터로 잘 동작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피드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높은 볼티지로, 이쪽에 낮은 볼티지로 하니까 이쪽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커런트가 흐르겠죠.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는 상황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커런트 양은 이제 볼티지 차이 나누기 저항값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커런트 양이 정해질 거고, 그럼 이제 커런트 흘러서 이쪽으로 써야 할 텐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VI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하나 이제 노드죠. 이제 노드는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볼티지가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닌 거죠. 파워 서플라이도 그런 뭐 파워 서플라이 딱 연결돼서 뭐 하이 볼티지가 되거나 로 볼티지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말하자면 이쪽도 일종의 이제 볼티지 값이 변하는 이제 그런 영역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노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차지가 들어오니까 커런트가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볼티지가 처음에 0볼트였다가 쭉 증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볼티지 값이 커지겠죠. 처음에 0볼트지만 이렇게 인버터로서 동작을 하면 이쪽에 볼티지가 크니까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뭐 처음에는 볼티지 차이가 크니까 빨리 커런트가 들어와서 빨리 올라가고 점점 이게 이제 결국 RC 이제 회로가 되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치면 이쪽은 이제 하이 볼티지 상태일 거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지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V 아웃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스위치 트리거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디바이스의 경우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디바이스의 경우에 이제 앞에서 VT-가 있고 VT 플러스가 있어서 이렇게 VT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아웃풋이 입력 볼티지가 VT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아웃풋이 하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CC가 이쯤 된다고 치면 그중에 이제 VT-도 있고 VT 플러스 값도 있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치면 VT 플러스에 해당하는 볼티지가 될 때까지 계속 여기 이제 하이의 상태일 거예요. 여기 이제 크로스를 하면 VT 플러스 볼티지에 해당하는 크로스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시점에서 출력이 쭉 떨어지겠죠. 그 시점이지,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볼티지가 쭉 떨어져서 아웃풋 볼티지가 0볼트, 이게 이제 VCC에 해당하는 거의 VCC에 해당하는 거의 이제 0볼트에 해당하는 볼티지로 쭉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VT 플러스 해당하는 이제 볼티지 상태가 될 거고, 떨어지고 나면 이게 0볼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인버터가 동작을 해서 그럼 이쪽이 0볼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VT 플러스고 이쪽이 0볼트고, VT 플러스가 0볼트가 훨씬 높은 볼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에 거꾸로 커런트가 이쪽에서 이제 차징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차징이 되어 있다가 그 차지들이 이쪽으로 커런트가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커런트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영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 영역에서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커런트가 흘러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이렇게 이제 크로스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쭉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질 텐데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는 계속 그 로우 볼티지, 여기 이제 로우 볼티지 유지가 됐거든요. 여기를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볼티지가 바뀌더라도 VT-가 될 때까지는 계속 아웃풋이 로우 상태예요. 그러니까 VT-가 될 때까지는 뭐 이쪽에서 VT-가 될 때까지는 이게 출력이 로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두 번째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상태로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된 상태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이제 VT-보다 여기서 커런트가 쭉 흘러가서 여기 0볼트니까 흘러갈 텐데 결국 이제 VT 플러스에서 볼티지가
VT 마이너스까지 이런 데까지 가겠죠.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되니까 터치를 해서 아웃풋이 다시 하이 볼티지로 바뀌죠. 이 시점에서 아웃풋이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하이 볼티지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고 여기가 이제 다시 하이 볼티지로 바뀌었으니까 VT 마이너스 볼티지가 되면 다시 이제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볼티지가 높고 여기 이제 다시 이제 0볼트가 됐으니까 이렇게 아니죠. 네, 하이 볼티지가 됐으니까 VCC가 해당하는 볼티지가 됐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 상황이 됐고 그럼 이제 이쪽이 다시 볼티지가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또 VT 플러스를 만날 때까지 올라갔다가 VT 플러스를 만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여기가 볼티지가 뭐가 됐다가 하이가 됐다가 뭐가 됐다가 하이가 됐다가 하는 그런 출력의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이걸 이제 클락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뭐 그냥 요 모양 자체를 보면 이제 스퀘어 웨이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될 거고 물론 이제 이 프리퀀시는 이제 R하고 C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커패시턴스가 크면 또 R이 크면 이제 커런트가 작기 때문에 볼티지 값이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C가 크면 차징이 될 텐데 많은 차지가 들어와야 볼티지가 올라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가 다 커지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뭐 RC 이제 곱한 양에 비례할 정도의 그런 이제 시간이 걸리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요 VCC 0볼트에서 VCC까지가 아니라 이제 이쪽 VT 플러스하고 VT 마이너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출력은 인버터의 출력 뭐 하이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회로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이제 그 슈미트리거 디바이스 인버터를 동작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텐데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프로예요. 보통 이제 555 타이머라고 불리는 보통 이제 스테이블 멀티바이브레이터 그러니까 클락을 만드는 용도로 클락 시그널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회로 자체가 간단하진 않지만 같이 한번 이제 같이 보기로 하죠. 자 일단 좀 복잡해서 여기는 이제 뭐 플립플랍이 이제 하나 들어가고 리셋, 셋, 리셋 뭐 R이라고 써도 되고 C라고 써도 클리어라고 써도 될 거고 Q가 이제 뭐 아래 위로 이제 바꾼 거야 바꾼 형태로 되어 있고 SR 플립플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클리어 신호 그래서 여기서 어싱크로너스한 이제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출력이 이제 Q바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회로가 있고, 자 여기에 그 외부에서 이제 뭐 5V 그러니까 이제 VCC 정도 VCC 볼티지가 들어가고 그 볼티지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에 해당하는 뭐 R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5V하고 요 사이에 R 같은 크기의 저항을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볼티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5V를 3으로 나눠서 여기 요만큼이 뭐 1.67V, 요만큼이 1.67V가 되게 볼티지 디바이더라는 게 이제 그런 회로고 그렇게 나중에 여기다 우리가 볼티지 요 라인 여기다 볼티지를 이제 꺼내다가 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컴패리터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회로가 있어요. 비교를 한다는 뜻이죠. 비교를 하는 회로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V 플러스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인풋이고 이쪽에 이제 아웃풋인데 여기가 V 플러스로 들어간 녀석이 만약에 V 마이너스 들어간 녀석 쪽 입력보다 볼티지 레벨이 더 높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V 아웃이라고 하면 V 아웃이 이제 하이 볼티지를 가지고 만약에 반대로 플러스 쪽에 들어간 볼티지가 마이너스 볼티지 입력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볼티지가 낮으면 얘가 이제 로가 되는 이런 회로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입력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하이를 내주기도 하고 반대면 로를 내주는 그런 회로를 컴패레이터라고 부르는 회로되고 이런 이제 회로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한쪽 입력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쪽 입력 있고 또 이번에는 이쪽을 플러스 쪽으로 들어와서 위치가 이쯤 된다고 치고 자 이렇게 컴패레이터가 하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말하자면 3분의 1의 VCC 여기가 이제 3분의 2의 VCC에 해당하는 이제 볼티지 값이죠. 뭐 여기 VCC가 5V니까 여기는 3분의 5V, 여기는 3분의 10V 이렇게 되는 말하자면 여기 1.7V고 얘가 한 3.3V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볼티지 되겠죠. 여기 이제 외부에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볼티지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볼티지 갖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저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하이 볼티지가 이렇게 또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클리어는 동작을 안 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이제 클리어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줘서 클리어가 되도록 하려고 이제 이걸 따로 빼서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되어 이렇게 이제 연결을 보통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RC 그 회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처지가 됐다가 디스처지가 됐다가 하면 그게 결국 이제 시간을 결정을 해주는 회로가 되고 그런 이제 회로가 이제 이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될 텐데 그 회로를 이제 한번 해요. 여기 저항이 있고 또 저항이 하나 더 있고 쭉 내려와서 이제 컴패시터가 있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뭐 C라고 하고 저항을 이제 하나를 RA라고 하고 또 하나를 RB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거냐 하면 하나는 이제 이쪽에 뭐 둘 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 여기 요 위치에 그러니까 RC 에 이제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노드 앞에서 비슷하게 이쪽에 이제 어떤 볼티지
입력 볼티지 값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 될 건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볼티지 값이 3분의 1보다 작으냐, 3분의 2보다 크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앞에서 그 슈미트 트리거의 경우에는 이제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커런트 방향으로 뭐 차징을 시키는데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차징을 시키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이제 다르게 차징을 시키게 돼서 복잡한 모양을 띄게 됐죠.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 이제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죠. 그 스위치는 이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스위치예요. 삐뚤빼뚤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이렇게 치고 오픈이 되거나 클로즈가 되거나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여기 5V VCC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커런트가 들어가서 여기 차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클로즈가 되면 그럼 이제 커런트가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될 텐데 이쪽은 이제 저항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보통은 이제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이 스위치가 클로즈가 되면 이쪽으로 흘러갈 거고 스위치가 오픈이 되면 그때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차징이 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이쪽 사이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외부로 빼서 캐패시터를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 이게 요만큼이 사실은 이제 회로가 되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출력은 여기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칩이 555번 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교재에 보면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라운드 1번 핀은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되게 돼 있고 3번이 아웃풋이고 Q 바는 이 안에 프리프랍이 들어있죠. 이 Q 바 아웃풋은 외부랑 연결이 안 돼 있고 내부 스위치만 온오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출력 Q를 리셋을 시켜주는데 뭐 4번인데 보통은 이제 5V를 연결해서 리셋을 안 시켜주는 거고. 또 여기 이제 VCC를 연결을 해서 여기 볼티지 디바이더에 볼티지 값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볼티지를 5V 아니라 다른 볼티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외부랑 연결되는 게 이제 7번 핀으로 연결되는 외부에서 저항이나 커패시터는 우리가 임의로 연결을 해가지고 RC 컨스턴트 값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뭐 내부에 일부가 뭐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칩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6번, 5번, 여기 2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칩에 뭐 1번부터 물론 이제 보통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8번까지 핀이 쭉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할 거냐? 뭐 이게 보기만 해도 아이가 어떻게 동작할 거냐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회로긴 한데 같이 한번 대충 어떻게 동작할지 얼핏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처럼 이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차징이 되는 여기 이제 저항이 있고 이제 저항이 이제 커런트 양을 조절을 하겠죠. 저항이 커런트 양을 조절해서 여기 5V 연결이 됐으면 이제 커런트가 5V를 RA하고 RB를 더한 시리얼에 연결했으면 더한 그런 이제 토트의 저항 값으로 나눈 것만큼의 그런 양의 이제 커런트가 들어가서 이제 차징이 될 테고 차징이 쭉 되다가 보면 이쪽에 이제 볼티지가 커져서 이쪽에 볼티지가 커지면
뭐 이쪽에 볼티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쪽에 볼티지가 커지는 거죠. 볼티지가 커져서 이게 3분의 2 VCC보다 커지면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 입력이 3분의 2 VCC 커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하이가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가 로우 입력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셋에 해당하는 R 쪽에 하이가 들어가고 S에 로우가 들어가서 리셋이 돼서 출력이 1이 돼서 그때 이게 이제 클로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요. 여기 클로즈가 되면 이쪽에 저항이 없고 이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차지도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차지들이 이쪽으로 빠지고 다 그라운드로 빠져서 여기 볼티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마찬가지로 이게 3분의 1 VCC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여기가 3분의 1 VCC 더 떨어지면 이제 플러스 쪽 볼티지가 마이너스 쪽 볼티지가 커지니까 그때 여기가 이제 하이가 돼서 이제 셋 상태로 이제 바뀌고 뭐 이렇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동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보죠. 이쪽에 Q하고 이제 Q바하고 뭐 이쪽에 이제 볼티지를 우리가 뭐 해서 VC라고 할까요? 뭐 VC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여기 이제 RS 뭐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VC라고 하는 이렇게부터 보죠.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쭉 차징이 되겠죠. 차징이 쭉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볼티지가 여기가 0볼트니까 이게 이제 0볼트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분의 1 VCC보다 작을 거고 여기 하이 상태일 거고 여기가 0볼트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분의 1 VCC보다 작을 거고 여기 이제 로우 볼티지고 뭐 이런 상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S, R 뭐 이런 값들 또 Q 뭐 이런 값들을 이제 쭉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튼 이게 3분의 1 VCC 3분의 2 VCC 그 다음에 VCC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VCC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고 처음에 이제 3분의 1 VCC보다 작을 때 3분의 1 VCC보다 작을 때는 처음에 이제 여기가 작으니까 이제 셋은 계속 하이 볼티지가 나올 거고 3분의 2 VCC보다 작을 때는 3분의 2 VCC보다 작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는 이제 3분의 1 VCC보다 커지니까 제로가 되고 여기는 아직 4분의 2 VCC보다 작으니까 제로가 되고 둘 다 제로가 되는 상태겠죠. 처음에 여기까지 3분의 1 VCC 여기 분들까지 셋이 하이가 되고 얘는 이제 처음에 로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VCC까지 이제 쭉 올라가겠죠. 올라갈 텐데 이때까지는 둘 다 로 상태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럼 같은 이제 셋 상태였으니까 이제 Q가 이제 1인 상태고 Q가 이제 계속 하이인 상태고 그래서 Q 바는 이제 로인 상태인 거죠. Q 바로 Q 바가 이제 저 스위치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 Q는 이제 아웃풋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Q에서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3분의 1 VCC까지는 여기도 셋도 제로 리셋도 제로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셋으로 간 상태에서 안 그러니까 제로니까 입력이 안 바뀌니까 그냥 노 체인지 그런 이제 상태로 보겠죠. 여기 이제 셋 상태고 여기 이제 노 체인지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크로스를 하면
3분의 2 VCC보다 크면 이쪽이 이제 드디어 리셋 쪽이 여기 요 신호가 이제 3분의 2 VCC가 커지면 이쪽에 이제 하이가 나오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딱 크로스를 하는 이 시점에서 리셋 시그널이 이렇게 액티브한 시그널이 되죠. 물론 이제 리셋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죠. 조금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될 거죠? 이게 리셋이 되면 출력이 이제 바뀌겠죠. 출력이 Q가 제로가 되고 Q바는 1이 되고 리셋이 되면 됐고 리셋이 되자마자 출력 Q는 제로가 되고 요 Q바가 하이가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이쪽에 이제 클로즈가 되는 그 상황이죠. Q가 이제 스위치니까 스위치로 보면 이제 클로즈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될 거고 클로즈가 되면 이제 커런트가 다시 빠져나가는 여기 이제 VC에 차징이 되니까 그런 이제 차지들이 쭉 다시 이제 이쪽 그라운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가 될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이제 볼티지가 이제 떨어지겠죠. 볼티지가 이렇게 조금 잠깐 올라가자마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리셋 스위치는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볼티지가 금방 떨어지니까 금방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리셋이 금방 떨어지는 상황이 될 테고 어쨌든 리셋이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둘 다 제로 셋도 제로고 리셋도 제로고 그 다음에 노 체인지인 상태니까 노 체인지인 상태에서는 그냥 Q가 0이고 Q바가 1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언제까지 될 거냐면 이게 3분의 1 VCC가 1일 때까지 3분의 1 VCC 밑으로 떨어지면 이번에 이제 이쪽이 이제 다시 하이가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셋 신호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셋 신호가 아주 짧겠죠. 셋 신호가 올라가고 셋 신호가 돼서 값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이쪽에 이제 볼티지가 이거는 이제 뭐 셋이 됐으니까 이제 출력도 Q가 하이로 바뀌고 이 시점에서 하이로 바뀌고 로로 바뀌고 이제 다시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는 비슷해야 될 텐데 이게 막 조금 간격이 좀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3분의 2 VC를 크로스할 때 이렇게 다 3분의 1 VC를 크로스할 때마다 한 번씩 시그널이 이제 리셋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셋 시그널이 나오고 이렇게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라 출력이 이제 하이가 됐다가 로가 됐다가 또 하이가 됐다가 뭐 이렇게가 계속 반복돼요.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잠깐은 이제 뭐 이런 여행 3분의 VC가까지 될 때까지 이런 여행인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그건 제일 처음 부분이고 무시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하이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스위치는 클로즈가 됐다가 오픈했다가 반복되고 아웃풋 Q는 이제 하이로가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해요. 물론 여기서 요 하이가 되는 시간이랑 로가 되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이가 되는 시간은 이쪽에서 커런트가 지금 같은 이제 뭐 여기 Q가 하이인 이 시간은 커런트가 쭉 들어가고 있는데 커런트가 RA와 RB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커플식하고. 근데 나올 때는 요거 하나만 거쳐서 나와요.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쳐서 이쪽 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커런트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라 이때는 이제 5V가 이렇게 걸리고 여기서부터 5V부터 VCC까지의 볼티지 차이 저항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나갈 때는 여기 0볼트부터 VCC까지 볼트 차이, 저항은 이제 RB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 차징이 될 때랑 디스차징이 될 때, 또는 셋 상태와 디셋 상태, 또는 아웃풋이 1일 때와 0일 때의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계산하는 게 이렇게 딱히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는 들어가는 게 이쪽 차징이 될 때 시간 얘는 여기 하일 때죠. 이쪽은 이런 시간을 얘기하죠. 이런 시간. 하일 때의 시간은 여기 뭐하고 비례할 거냐면 그리고 RA 더하기 RB 곱하기 C. 물론 이제 여기 적당한 팩터가 이제 곱해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빠져나갈 때는 이쪽 T5라고 하면 디스차징 할 때, 일어날 때 T5라고 하는 시간은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결국 이제 RB의 커패시턴스에 해당하는 여러 이제 타임 컨스턴트하고 이제 영향에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볼트 차이가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의 모양이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5볼트부터 VCC까지, VCC부터 0볼트까지니까 물론 이제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게 볼트 차이는 여기 3분의 1 VCC일 때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3분의 2 VCC고 그 다음에 3분의 2 VCC 여기도 3분의 2 VCC니까 볼트 차이는 하여튼 둘 다 3분의 2 VCC부터 해당하는 볼트 차이일 때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약간의 이제 차이는 이제 생길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하이일 때가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그림은 좀 그렇지 않지만 하이일 때가 약간 더 시간이 더 길 거고 로일 때가 좀 시간이 짧을 거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 물리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거긴 한데, 보통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요 시간,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로 써서 TH 전체 피리어드, 그죠? 전체 피리어드는 TH 플러스 TL이라고 하는 이제 요만큼 이제 전체 피리어드겠죠. 곱하기 100%를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하이인 시간이 얼마큼 되냐고, 보통이라고 하면 50%여야 될 텐데 50%보다 지금 보면은 조금 더 길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어떤 하이인 시간 또는 전체 중에 액티브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시간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고, 액티브한 시그널이 하이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쳐야 되니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별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듀티 사이클 이런 말들을 이제 쓰긴 하니까 이런 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클락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 그런 이제 회로들 두 개, 아주 간단한 어찌 보면 이제 간단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잘 따져가다 보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차징, 디스차징, 시간을 결정하는 그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플립 플랍을 쓴다든지 아니면 슈 트리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 피드백 시켜가지고 아웃풋하고 인풋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여기 지금 컴퍼레이터를 써가지고 볼테이지 값에 따라서 그게 출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형태로 회로를 꾸며주면 뭐 이게 하이 신호와 로우 신호가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그런 신호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회로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크리스탈로 이용을 한 크리스탈 보통 이제 쿼츠 발전자를 보통 쓰는데 그걸 한번 살펴봐서 보통 이제 쿼츠 크리스탈을 쓰고 쿼츠 크리스탈이 값이 싸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적당한 모양으로 적당한 면을 우리가 이제 잘 가공을 해서 하면 얘가 이제 바이브레이트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그러니까 웬만큼 잘 만들면 아주 정밀하게 만들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뭐 PC를 100대를 만들면 100대 각각 다 다른 클락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다 비슷한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시계도 다 거의 비슷한 클락 시그널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어느 정도만 아주 예를 들어서 나노 사이즈, 나노 레벨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연마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모양, 어느 정도 면 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로 얇지 않게 그냥 수백 원 말하자면 수백 원, 수십 원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클락 제너레이터가 되고 이게 온도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 쭉 변해가면서 크게 변하지 않는 extremely stabl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사이즈, 어떤 면, 어떤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바뀔 수 있고 약간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하이 프리퀀시로 수백 메가헤르츠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고 보통 그래서 IC 칩 형태로 나오고 사다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발진자를 이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파워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를 연결하는 라인, 그라운드 연결하는 라인, 그 출력을 뽑아내는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는 555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저항도 달고 커피시도 달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제 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아주 빠른 시그널을 얻어내기는 좀뭐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또 저항이라는 것이 온도에 따라서 사실 변하죠.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저항값도 온도에서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온도에 덜 민감한 또 시간이 오래되면 뭐 리키지도 커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저항값이나 커피시터스 값이 바뀌고 이제 그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클락 제너레이터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쿼츠 크리스탈을 이용한 그런 이제 클락 제너레이터고 가격도 싸고 뭐 아무런 이제 다른 걸 사용할 이유가 별로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뭔가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다. 클락의 이제 프리퀀시를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뭔가 RC 컨스탄트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그런 이제 회로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는 이제 이런 걸 써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 카운터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프리퀀시를 또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빠른 프리퀀시라는 더 느린 그런 이제 어떤 시그널들은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은 그런 시그널들은 뭐 카운터를 한 번 거치면 반으로 프리퀀시가 줄고 두 번 거치면 4분의 줄고 세 번 거치면 8분의 줄니까 작은 프리퀀시를 가진 시그널은 사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컬치 발전을 쓰고 그다음에 다른 프리퀀시가 필요하면 그냥 카운터를 써서 프리퀀시를 바꿔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디지털 회로 입장에서는 그것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립플랍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회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보통 문제는 다 똑같아요. 뭐 회로가 끊어졌든지 오픈이 됐든지 아니면 어디 안 붙어야 될 게 잘못 붙었든지 쇼트가 났든지 뭐 이런 거고 그게 뭐 인터널하게 칩 패키지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외부에서 연결하는 과정 중에 외부 익스터널한 그런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 연결하는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건데 이제 플립플랍은 그 클락 신호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쇼트 컴포넌트 페일리어. 컴포넌트 페일리어도 뭐 쇼트 오픈 중에 어떤 거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왜 이런지 모르는 세라는데 뭐 회로 내부가 패키지 안쪽에 이제 칩 내에 회로가 뭐 타버렸다든지 원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외에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이제 클락과 관련된 볼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오픈이라는 건 이제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죠. 연결이 안 돼.
unconnected.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뭐 살펴봤죠. 하이처럼 TTL의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커런트가 흘러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치 하이 입력이 들어온 것처럼 동작을 하기도 하고, 뭐 CMOS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뭐 어디선가 이제 파워를 뭐 내장으로 켰다 껐다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 언프레딕터블한 이제 그런 아웃풋, 이렌저스한테 아웃풋을 내주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버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스포리어스 볼티지 플럭추에이션, 이제 물시가 막 갑자기 확 바뀌는 볼티지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노이즈라고 많이 이제 노이즈의 대부분은 뭐 이런 거죠. 노이즈 아닌 노이즈, 이런 게 아닌 노이즈도 있지만 노이즈가 이제 이런 거나 이런 노이즈 시그널들을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플립플롭 이 세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JK 플립플롭 예를 들어서 이제 번호야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쓴 거에 이제 이걸 먼저 2번이라고 썼으니까 그냥 쓰죠. 이렇게 되는 세 개의 플립플랍이 있고 이쪽에 이제 5V를 연결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이 신호가 들어가고 있고 이쪽에는 로우 볼티지를 연결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1제로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이렇게 JK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클럭이 들어가서 이 버블이 안 들어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라이징 엣지에서 출력이 바뀌는 클럭 신호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이제 회로네요. 자 여기서 뭐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뭐 이렇다고 생각해서 클럭 펄스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데 expected는 또 실제 어제 한번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을 해보면 x2, x1, x0 값이 처음 클락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000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근데 클락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1이 입력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뭐 컨트롤 입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계속 1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계속 연결되고 계속 그라운드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1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0가 되고 그 다음 들어가면 이게 또 약간 여기 있던 출력으로 나와서 있을 테니까 클락 신호가 변할 때 5에서 1이 변할 때 이쪽에 출력이 여기로 가고 3번 들어가면 이렇게 가고 그런데 4번 들어가면 계속 그게 이제 반복돼 그게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게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 일이 계속 출력으로 나오는 상태가 될 텐데 실제로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1, 0, 0 여기까지는 제로 동작을 했는데 1, 0 여기까지도 계속 동작을 했고 그다음에 1, 1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1, 1, 0가 나오더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6번째 들어가도 원래는 이제 1, 1,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 1, 0가 나오더라 등등 계속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제로가 나오더라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x2하고 x1 여기하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클라 여기 이제 연결되는 순서를 따라서 입력이 들어가서 앞에 쪽 두 개의 플립플롭은 정상 동작을 하고 세 번째 플립플롭의 출력이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여기가 이상하게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거를 시간이 요거까지는 하고 마칠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건 x0에서 x0에서 지금 계속 토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x0에서 토글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지금 이쪽은 이제 제로가 됐죠. 이쪽은 이제 여기는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이쪽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뭐 상관없이 여기 x1하고 j0 이걸 이제 뭐 2, 1 요거까지 그냥 써야지 좀 더 명확할 테니까 x1하고 j0 이렇게 연결되는 커넥션은 뭐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고 그 중에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가 제로가 될 때는 제로가 되고 여기서 제로가 될 때 제로가 되고 1이 될 때 1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요 상황을 보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일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J0랑 K0가 올 하이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토글이 되는 거죠. 출력이 X0가 이제 토글이 나올 텐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J0가 0일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처음에 제로였죠. 제로였고 그래서 한 번 클락에 들어가면 제로였고 두 번 클락에 들어가면 제로였고 그러니까 x0가 제로인 동안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근데 x0가 1이 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됐는데 x0가 물론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k0가 문제인 거죠. 어쨌든 x0가 뭐 이쪽에 x값이 제로면 어쨌든 여기가 제로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상관없이 출력이 뭐 토글이 되거나 아니면 리셋 상태니까 어차피 출력이 0이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노 체인지거나 여기가 이제 제로면 여기가 1이거나 0이거나 상관없이 1일 때는 리셋, 제로일 때는 노 체인지 원래 제로였으면 제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가 1이 되고 나서부터 여기가 1이 되고 나면 여기가 만약에 1이 되면 이제 토글 동작을 이제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저런 결과를 얻으니까 아마도 여기가 x1 가하고 k0 사이
그리고 이게 이제 TTL이어야지 이런 문제가 되겠죠. TTL.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 수 있죠. 지금 요거만 보고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0일, 0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이게 토글 노드를 종착한다는 뜻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건 맞으니까 이쪽이 0인데 1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거 이제 TTL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끊어져 있는 디스커넥트 돼 있어서 플로팅 상태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1이건 0이건 상관없이 정상 연락을 하고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고 다음